강원도 고성 어느 작은 마을. 이곳에서 예사롭지 않은 빛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. 그 빛은 근처에 있던 어떤 연구소와 관련이 있었다. 중요한 정보가 차단되는 것 봐서는 정부가 뒤에서 봐주고 있는 건 확실했다. 당연히 이런 큰일들은 차 형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. 연구소 책임자가 차정원 소장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듣기 전까지는 상관없을 줄 알았다. 경찰이 되고 그렇게 처음으로 현장을 나가게 되었다. 그것도 몇 년째 보지 못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. 한참을 달려가 도착한 시골에는 몇몇 가구가 띄엄띄엄 살고 있었다. 그곳에서 사건을 신고한 어르신을 만났다. 내가 이상해서 신고했어. 저 멀리 숲속에서 빛이 번쩍번쩍 거리더라고. 3일 연달아 빛이 나니까 이상했어. 내가 여기서 한평생을 살았지만 그런 빛은 처음 봤어. 어르신이 알려준 길을 따라 운전한 지 10여 분 만에 산초입에 도착했다. 30여 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깊은 산속에서 새로 지은 깨끗한 건물을 발견했다. 반장님은 차 형사가 괜찮을지 물어봤다.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. 의심을 받고 있는 아버지가 괜찮아야 하는 건지, 그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차 형사가 괜찮아야 하는 건지,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 괜찮아야 하는 건지, 그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답할 수 없었다. 차 형사에게 아버지는 항상 손님 같은 존재였다. 잘 모르지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존재. 한때 아버지도 노력하던 때도 물론 있었다. 어린 시절 아버지는 선물과 편지 그리고 전화로 차 형사의 존재를 확인하곤 했었다. 하지만 그 노력도 어느 순간부터 뚝 끊겼다. 도대체 뭐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이 산속에 있는 거예요? 차 형사는 머리가 복잡했다.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배를 눌렀다.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. 차 형사가 기억하던 사람이 아니었다. 희끗희끗한 수염과 머리카락에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다. 아버지는 차 형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. 그리고 따뜻한 포옹과 낮은 속삭임. 그게 차 형사의 마지막 기억이었다. 이후 폭발이 발생했다. 연구소 내부에서 시작된 폭발 때문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, 그러자 아버지는 차 형사를 힘껏 바깥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았다고 한다. 곧이어 불은 건물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고 했다. 차 형사는 그때 정신을 잃었고 3일 만에 병원에서 깨어났다. 차 형사는 아버지를 만나고 폭발 이유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. 그리고 병원에서 충격으로 인한 선택적 기억상실증 판정을 받았다.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을 때 차 형사는 사실 괜찮지 않았다. 직감적으로 아버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이다.